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재용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조정 국면을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을 마감하고 또 다음 주 증시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주요한 일정들을 살펴보고요. 또 시장에 관한 전망치들을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 있을 주요한 일정들은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키워드의 일정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PC 지표입니다. 사실 1월 달에 CPI와 PPI가 반등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PC 지표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통화 정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 연결고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까지 우리 증시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증권가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2월 달에 신흥국의 주요 지수 대비해서요. 주가의 등락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서는 흐름들이 보여줬고요.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1차 밸류에이션에 관한 정사가 목표치, 쉽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밸류, 적정한 밸류를 받는 코스피 지수는 10.3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3년 평균을 하회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요. 2600선이라는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단기 반등에 관한 차익 실현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증권가에서는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웅크러듦이 있어야 그 날개를 활짝 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였는데요. 그만큼 다음 주에 시장을 움직일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는 전략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두 가지 키워드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바로 동결이냐 혹은 인하냐, 그 두 가지겠죠. 자, 일단 동결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추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차이가 날 경우에는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은요.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그 금리 추이는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은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로 봤습니다. 이는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해외 아이비드, 골드만삭스라든지 노무라증권, 바클리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6까지 내려잡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봤었을 때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과연 동결일까 인하일까의 의견을 두고 시장의 의견은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의 55%는요.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외 아이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서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계 아이비 전망 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우리 국내의 금리가요. 2.0%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티그룹과 JP모건이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의견을 내놓은 이유에는요. 앞서 보여드린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선택에 따라서 또 시장의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고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죠.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수요일 국내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풍향계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시장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예상치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수익은 약 38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85달러를 내다보고 있고요. AI 관련한 GPU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강력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성장률은 7% 내외였습니다. 즉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감소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외신 기사를 보면요, 게임 부분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게임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기존 GPU에 관한 매출도 늘어난다면 엔비디아 또 다른 관점에서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거죠. 가이던스 부합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는요, 37억 5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37억 5억 달러를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얼추 맞추는 그러한 성적표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일전에도요, 메타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건 이러한 수치보다는요, 그 성장성, 그러니까 캐펙스였습니다. 투자를 얼마나 이어갈 것이냐를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이어간다라는 거는 엔비디아에 관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는 얼마나 많은 투자의 양을 가져올 것이냐 역시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 증시를 뜨겁게 이끌 만한 이슈일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한번 프리뷰 느낌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 주요한 일정들 소화해가는 마음으로 또 조금 더 시장의 시선을 넓혀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용 대표가 관련한 온체인 지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많이 봅니다. 이 도미넌스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기영 대표는 이제 도미넌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거래량이 알트코인에 관한 시즌을 확인하는 중요한 키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시점부터요, 알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들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알트코인 쪽에 관한 가격 탄력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트코인에 관한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 그래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가격도 사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아랫단에 위치한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알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증폭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만큼 과연 알트코인 시즌에 도래했을까의 여부들은 우리가 다양한 시장 상황들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온체인 지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억 4천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줬죠. 24시간 기준으로 1%가량 상승하면서 긴 조정 끝에 다시금의 회복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달러 선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10만 달러 선을 또다시 회복해주는 게 시장의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시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ETF 쪽에 관한 유입량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현재 이더리움은 39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XRP는요, 조정을 겪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하면서 하락을 나타냈고요. 좋은 호재성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가격 상승을 부담으로 가져가는 느낌이었고요. 2.7% 하락하면서 XRP는 지금 현재 0.02%의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봐서요,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그간 큰 낙폭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24시간 기준으로는 1%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반면에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밈코인들도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밈코인에 관한 붐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역시도 끌어내려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시선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